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의말 큰 사전 남과 북의 말을 잇다라는 주제로 남북 언어와 통일시대의 국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모순영이라고 합니다. 결의말 큰 사전은 남북이 함께 작업 중인 사전인데요. 사전의 의미와 취지 그리고 그 사전에 남아있는 과제 등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남북한 언어 차이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표지판을 보시면 아마 익숙한 분이 과연 계실까 싶은데요. 이 표지판은 남한 표지판이 아니라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지판입니다. 먼저 둠은 눈치 빠른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주차라는 의미고요. 섯은 멈춰 뜻이고 짐버스는 이런 차량이나 이런 버스의 지정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 달구지가 보이는데요. 소 달구지를 여기에 세우지 마라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 보실까요? 다음 화면은 보면 여러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에서 문화 교류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남한에서의 오징어가 북에서의 낙지, 남에서의 낙지는 오징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징어와 낙지가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을 다녀오신 분이거나 회담에서 이 남북이 통일이 되기 전에 오징어 낙지 통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농담이 쓰일 정도로 남북한 이질화를 설명할 때 언어 이질화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오징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북에서 오징어라고 부르는 것은 남에서 갑오징어를 북에서 오징어라고 부르고 나머지 남에서 오징어는 북에서 낙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저희가 북을 방문하거나 북에 있는 분이 남을 방문할 경우에 서로 먹고 싶은 오징어 덮밥이 먹고 싶으면 북에서는 낙지 덮밥을 시키시고 북에서 오신 분은 남에서 낙지 덮밥이 먹고 싶으면 오징어 덮밥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일상생활 용어에서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별자리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국제천문연맹에 등록돼 있는 별자리가 총 88개인데 그 중에 33개가 남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에서 살쾡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북에서는 시라소니 자리, 그리고 돌고래 자리를 북에서는 물돼지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물돼지 자리는 중국에서도 물돼지 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를 같은 별자리라도 남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궁수자리를 북에서는 사수자리, 고물자리를 선미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별자리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남북 간 외국 지명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192개 국가 중에서 110개 국가, 무려 110개 국가가 호칭을, 그러니까 국가명을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덴마크를 단마르크로 부른다든지 이집트를 에집트라고 부르고 러시아를 로시아라고 부르는 등 실제로 국가명에서도 남북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흔히 길에서 많이 보는 식물이나 그리고 저희가 말미잘이라든지 이런 생물을 보시면 즉 남북의 일상생활 용어 중에 자연 용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에서 코스모스는 물론 북에서 코스모스로라고도 불리지만 실제로 많이 쓰이는 용어는 길국화라고 하고요. 카네이션을 북에서는 카네이션 그리고 향페랭이 꽃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서 불가사리는 이 산발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북에서는 산발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놀이와 민속 용어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남에서 저희가 놀이공원을 간다고 할 때 북에서는 유휘장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에서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할 때 북에서는 관성열차를 타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에서는 닭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북에서는 무릎싸움으로 이렇게 놀이와 민속 용어에서도 남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사투리, 즉 방언으로 보는
토박이 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같은 달래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간장으로 많이 만들어 먹는 달래를 이용해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양강도부터 제주도까지 과연 이 달래를 어떻게 달리 부르고 있을까라고 지도를 그려봤더니 함경도에서는 달래를 달래, 달리라고 부르고 강원도에서는 달롱, 달루, 경상도에서는 다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평안도에서는 달루, 황해도에서는 다래, 달랭이라고 부르고 있고 경기도와 황해도에서 같이 다래, 달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전 뜻풀이 할 때 단어의 뜻풀이뿐만이 아니라 작품 인용이라든지 문헌에서의 문구를 사전에도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달래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인용이 문장에서 어떻게 인용이 됐는지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미 들고 묵밭에 간 채내 달로 깔떡 담아 오는 질에 아지랑이 아롱아롱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평북 강원 지방에서 쓰이는 방언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달래라는 그 토박이 말 하나로, 즉 방언 하나로 굉장히 많은 남북한 문화 차이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 텍스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충청, 경기, 경북, 전북 또는 중국 동포를 보면 봄이 됐는갑네 다래가 삐죽삐죽 올라오는 거 본께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라 하죠? 국교자판? 국교주관식? 솔직히 감이 제대로 안 오거든요. 저는 타자기로 하면 될까요? 네, 북한 키보드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북에서는 우리가 이 키보드라고 부르는 이 물건을 건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키보드에 있는 키의 경우에는 북에서 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엔터키는 입력건, 스페이스바는 공백건, 딜리트키는 지우기건이라고 합니다. 네, 남북의 키보드 자판 배열이 다른 것을 앞에서 보셨는데요. 우리 자판의 경우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겹자음을 입력할 수 있는 비읍, 디귿, 지읒, 기역, 시옷이 왼쪽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북의 경우는 왼쪽 검지가 닿기 쉬운 곳에 니은과 리을 키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동, 려엔과 같이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북에서는 이 니은과 리을을 조금 더 자주 쓰기 편한 곳에 배치한 것이죠. 건반이요? 피아노 같이 그런 느낌이네요. 키보드를 건반이라고 하는 거니까 악기 연주하는 것 같이 들려가지고 좀 재밌습니다. 배열이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겠는데요. 네, 잠깐 남과 북의 다 서로 다른 자판과 건반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초반에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렇다면 왜 남북이 이러한 언어 차이가 발생했을까? 즉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주요 원인을 볼 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 간의 차이, 둘째, 언어 정책의 차이, 셋째, 어문 규범의 차이, 마지막으로 전문 용어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언어 간을 먼저 보시면 남에서는 주로 물론 남과 북이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인데요. 그 의사소통 기능 이외에 남에서는 문화 창조의 매체로 활용을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면 북에서는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 힘있는 무기로 즉 선전선동에 많이 이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언어 정책에서는 주로 저희가 남북한 언어 차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할 때 구분을 할 때 정책, 즉 규범 차이로 총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언어 정책이라 함은 남이 표준어를 중심으로 서울말을 쓰고 있는 정책을 말한다면 북에서는 문화어를 중심으로 즉 평양말 중심의 언어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문 규범은 남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한글 맞춤법 1988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에 근거를 둔다면 북에서는 1966년에 조선말 규범집을 제정한 이후 88년, 2010년에 개정을 했는데요. 북에서는 독자적으로 조선말 규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용어는 남에서 전문 용어, 즉 의학 용어, 경제 용어, 도로 용어, 건축 용어, 스포츠 용어 등 이러한 전문 용어는 원어 및 한자어를 주로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북에서는 이러한 그 한자어와 원어보다는 실제 고유어 및 한자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언어 정책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은 동일하게 표준어 정책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 북한에서의 언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더 이상 표준어 중심이 아니라 문화어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서울말 중심이 아닌 평양말 중심으로 사용할 것을 김일성 교시에 명시함으로써 명실공히 북에서는 평양말 중심의 언어 정책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1966년에 한글 맞춤법 표준말을 북한이 폐기하고 문화어를 표준말로 만들면서 평양말의 기존의 채소로 부르던 용어를 남세로 부르고 지방 방언이 대거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5만 단어를 북한식으로 강제 순화하게 되는데요. 이후 1990년에 이 강제 순화한 5만 개의 단어 중에 2만 5천 개의 단어가 폐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66년을 기점으로 이념적인 의미를 덧붙이는 단어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남한에서는 주로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하는 반면에 북에서는 이때부터 세포를 공산당의 말단 조직을 뜻하는 단어로 이를테면 변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에 그 중요한 정책에서 남북한 언어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언어 정책과 규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많은 언어 학자분들은 남북이 그동안 물론 일상생활 용어나 언어 전문 용어에서의 언어 차이가 크지만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언어 차이는 그나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작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견의 근거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마 영화 말모이에서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한글 일제시대에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1910년 국권이 침탈된 이후로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글을 지키기 위한 많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라는 한글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든 이후에 물론 주시경 선생이 중심으로 많은 언어학자분들이 한글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이 언어학자들이 저희가 말모이 영화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국어연구학회가 향후에 조선어 연구회 그리고 조선어 학회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한글 학회로 49년에는 한글 학회로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이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체가 어떤 언어를 지키기 위한 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한글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1926년에 오늘날 한글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갸날을 지정하였습니다. 1926년에 지정된 오늘날의 한글날인 가갸날의 왜 가가날로 정했을까라고 살펴보시면 저희가 한글을 배울 때 가, 갸, 겨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따서 가갸 날이라고 불렀고요. 이 남북이 분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초반에 언어의 뿌리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3년에 제정한 것을 계승을 했고 그리고 이 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그 제자들이 남에서는 최연배, 북에서는 이극로 같은 언어학자분이 표준어 사정을 1936년에 시행을 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3년에 제정했고 외래어 표기법 제정을 1940년에 한 이러한 노력들을 남과 북이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적게 남북한 언어 이질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생활용어와 전문용어를 구분해서 생활용어의 이질화와 전문용어의 이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용어는 사실상 수치로 보면 한 66% 정도는 동일하고 34% 정도가 이질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에 오히려 스포츠용어, 의학용어, 전문용어, 교통용어 이런 전문용어들은 그 반대로 34% 정도가 동일하게 쓰이고 나머지 66% 정도는 이질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주요 원인이 된 언어 간 언어 정책 규범 전문용어 차이가 크지만 사실상 언어 생활에서는 남북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66%의 정도의 이질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북한에서 외래 문화와 남한식 즉 괴뢰식 말투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 그 반동사상 문화 배경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이 3대 법으로 문화 관련 3대 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통제를 하지 않으면 제어가 안 될 정도의 외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남한식 말투나 남한식 표현이 팽배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김정은 시기 들어서 특히 이런 그 문화에 대해서 문화까지 통제해야 되는 어떤 위기감이 좀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양문화법을 좀 보시면요. 북한 내에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평양문화보호법은 이 법을 위배했을 때 교화형에 처한다든지 노동교화형이라든지 사형까지 처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괴뢰 말투는 직접적으로 남한식 말투라고 그 법에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여기서의 괴뢰 말투는 남한식 말투, 남한식 표현, 남한식 어투, 남한식 발음, 끝에 발음할 때 끝에 억양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오빠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호칭 그리고 이런 남한식의 말투를 본뜨는 것에 대한 규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그 남북한 언어 생활용어 중심으로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은 분단 이후의 남북의 주요 사전의 출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남한에서는 한글학회가 발간한 큰 사전, 그리고 한글학회가 발간한 새 한글사전, 금성출판사 국어대사전,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연세대 연세 한국어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등 꾸준히 사전을 내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조선어 소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1992년에 발간한 조선말 대사전, 그 이후 2004년 조선말 사전, 2017년 조선말 대사전 증복판이 발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전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남북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남한에서의 사전은 주로 민간에서 발간을 하고 북한에서의 사전은 정부에서 즉 당에서 발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한에서는 오늘날 저희가 그 사전을 주로 네이버나 위키백과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경향은 있는데 주로 이제 과거에 남한에서는 민간이 발간을 했는데 최근에는 민간에서 발간을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 면이나 이게
수익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공공의 영역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사전 형식으로는 사전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한과 달리 민간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신 분은 있겠지만 그 북한에 아까 제가 정부에서 즉 당국에서 사전을 발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전을 혹시 실물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북한에서의 사전은 저희와 유사하게 한 질당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관 모양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사전을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사전을 남과 북을 대표하는 사전으로 보는 북한의 언어 정책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그 언어 다양성을 얘기할 때는 언어 다양성을 왜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언어가 그만큼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 다양성으로 언어의 특징을 설명할 때 언어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그 남북한 언어 정책이 고스란히 이 규범 사전이기 때문에 남과 북에 민간에서 발행을 하고 북에서 정부에서 발간을 하더라도 남한의 그 언어 정책, 남북한 언어 정책이 고스란히 사전을 통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적이고 현대적인 사전을 비교를 함으로써 남북한의 어떠한 언어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남북 사전을 이렇게 봤더니 남의 사전은 총 50만 개의 단어가 수록이 되어 있고 북의 사전은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35만 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단어는 남과 북에 크게 일반 용어와 즉 일반어와 전문 용어인 전문어로 구분을 해서 봤더니 북에 없는 일반어가 남에 7만 5천 개 정도가 있고 북에는 없는데 남쪽에만 있는 전문 용어는 즉 전문어는 12만 6천 개에 달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언어 그 일반어의 구성을 보시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비규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용어도 마찬가지로 고유어부터 비규범어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에서 발간하는 조선말 대사전을 마찬가지로 들어봤더니 일반어 중에 남한에 없는 단어가 무려 일반어가 총 10만 1,00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구성을 봤더니 남보다는 고유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혼종어도 2만 8,000개나 있습니다. 또한 남한에는 없는데 북한만 독자적으로 있는 전문 용어를 봤더니 고유어부터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그 남북 사전을 비교를 했더니 결론은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민족어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고유어로 구성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그 외래어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의 외래어가 2,000개, 혼종어가 17,000개가 있는데요. 북에서의 사전을 보면 외래어가 533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어느 한쪽 사전에만 등재되어 있는 유형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아까 제가 요 정책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남북한 언어 이질화는 일반어보다는 전문 용어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특징이 사전, 남북 대표 사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그 결의말 큰 사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사전에 드리기에 있어서 마지막에 저희가 좀 주요한 북한 언어 정책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 즉 3대에 걸친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어떤 문화어가 표준어에 대응하는 남북의 언어를 기르는 기준이나 통일된 민족의 어떤 표준어를 지향하는 민족어로서 강조가 됐다면 김정은 시기 들어서는 어떠한 그 민족성을 강조하고 조선어를 강조하기보다는 온전한 국가로서의 어떤 상징으로서 국가 상징을 표현하는 언어로서
즉 우리도 국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국가 상징으로 국어를 제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에 걸맞는 어떠한 그 상징, 국가 상징 대표로서 하나의 중요한 매개로 보는 것으로 국어로 지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일성, 김정은 시기에는 물론 국어이긴 하나 국어를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민족 동질성 회복이나 민족의 고유한 우수성, 민족어로서의 가치, 한글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어떤 민족어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또한 통일 이후에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이나 민족의 고유한 위상으로서의 접근을 하는 개념, 즉 민족어로서의 규정된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 국어가 김정은 시기 들어서 국가 상징으로서의 국어가 오염되고 이질화되었다라는 문제의식이 이 2021년 북에서 월간으로 발간한 금수강산의 대담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아까 제가 북한에서의 사전이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조선말 대사전을 발간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연구소의 소장인 방정호 소장이 오염이 없는 언어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23년에 제정된 평양문화보호법에도 이러한 그 연구소장의 그 메시지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한 유일 언어기관인 언어기관 소속의 언어학자인 방정호 소장의 그 의미를 보면은 언어 생활에 다른 말이 끼어들 경우 언어의 오염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인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이 그 건전한 언어 생활의 기풍으로서의 민족 언어의 중요성, 우리말의 순결성을 보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여전히 우리 말과 문자에 대한 긍지는 이 인터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그 사회과학 언어학연구소는 제가 결의말 큰사전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의말 큰사전이 통일준비사전인데요. 저희 그 남측의 편찬위원회의 그 파트너 즉 상대 그 사전을 만드는 북측 상대의 연구소가 바로 이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입니다. 예. 문장으로 한번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같은 문장인데요. 남과 북의 여러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남에서의 여행객들은 버스 창밖의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전율일 정도로 파란 빛깔을 띠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북에서는 여행객들은 버스 창밖 의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눈썰미가 있는 분이나 눈치 빠르신 분은 바로 이 남북한의 문장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두음 법칙이 남과 북이 다르며 바닷가 사이시오 표기 차이가 있으며 버스 외래어 표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버스를 발음할 때는 저희도 버스라고 표현하는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표기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빛깔 그 밖에 표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남북의 그 문법 즉 규범 차이를 말씀드릴 때 가장 큰 차이는 두음 법칙과 사이시오 표기 차이로 알 수 있고 그 이외에 가장 남북한의 큰 차이는 바로 이 띄어쓰기 차이입니다. 남에서는 이 띄어쓰기를 많이 하는 반면에 좀 보수적인 반면에 북에서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주로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띄어쓰기가 어려움이 많은데요. 북한에서는 남한보다는 띄어쓰기의 어려움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의말 큰사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짧게 결의말 큰사전에 대해서 숫자로 보는 결의말 큰사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록 그 남북 관계가 워낙 경색 국면이고 교류가 끊기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현재 남북 교류 사업 중에 남과 북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결해말 큰사전과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고 할 때 그 민족이라는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족의 사전적 정의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족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 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때 이 언어를 통해서 북한과의 접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앞부분에 남북한 언어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그나마 뿌리가 조선어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한글학자의 노력으로 저희가 언어 이질화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 민족 단일 민족으로서의 공통성을 가지고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나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어떤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재개의 필요성이라든지 남북 화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접점이 큰 분야를 바로 언어나 다른 문화 공통성으로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결해말 큰사전은 남북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실 지금까지 총 25번의 남북이 공동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여러 사정으로 더 이상 회의를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시작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해말 큰사전은 그 남북 언어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사전을 남북이 함께 준비하는 사전이기도 하지만 통일 이후에 적어도 언어 부문에서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통일 이후에 조선어학회가 일제시대 때 그 한글을 지킨 거와 마찬가지로 지키고 규범을 정비했기 때문에 분단 이후에 그 어지러운 그 여러 상황에서도 공공용어라든지 통일 용어가 정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적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결해말 큰사전도 통일 이후에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서의 여러 그 문화적 전체적인 소통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라든지 남북 간 주민의 불필요한 의사소통의 어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통일이나 통합 이후에 공공용어라든지 교육용어를 어떤 공통된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해말 큰사전은 2004년 3월에 사전 편찬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제1회 공동회의는 05년에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2007년에 법을 제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총 3번의 법 연장을 통해서 28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해말 큰사전은 그동안 평양, 중국, 개성, 금강산 등지 그리고 서울에서는 한 차례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공동회의를 남과 북을 오가면서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주로 그 회의를 할 때는 평양이나 아까 제가 금강산 개성에서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요. 주로 7박 8일 일정으로 분기에 한 번씩 북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5번인데 분기에 한 번이니까 1년에 많게는 4번 정도 회의를 진행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에 10년 동안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해말 큰사전은 이런 남북이 같이 그 사전을 만드는 작업 위에도 이러한 그 남북이 함께 사전을 만드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유네스코 본부와 함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2000년부터
유네스코 결해말 큰사전 국제학술 포럼을 통해서 남북의 소멸해 가는 언어를 보존하고 또한 통일 대비해서 남북의 그 언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있고요. 특히 결해말 큰사전이 북한의 사투리도 수록을 하고 있고 남한의 소멸해 가는 그 방언 사투리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착어 보존에서의 그 의미에서도 유네스코가 주목을 하고 있고 소멸해 가는 언어를 지키는 이러한 결해말 큰사전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 여러분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지금 현재 5월 현재 초중고 교과서에 국어, 도덕, 사회 등 교과목에도 41종의 그 결해말 큰사전 내용이 10과목에나 수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 통일 세대 그 MZ 세대나 통일 세대가 통일 준비 공부로 그 통일 교과서로 결해말 큰사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결해말 큰사전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남북 한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라는 최초의 분단 이후에 최초의 우리말 사전으로 의미와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전은 남북이 어떻게 만들고 있나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앞부분에 북한 사전과 남한 대표 사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해말 큰사전은 남과 북의 학자들이 모여서 남한의 대표 사전과 북한의 대표 사전 중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 즉 빈도수가 높은 공통적으로 쓰이는 빈도수가 높은 올림말, 즉 어휘를 찾았더니 66%가 남북의 사전에 공통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일치하는 단어가 34%였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공동회의를 통해서 30만 7천 개 정도의 올림말을 선정한 상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정된 올림말을 대상으로 비중을 봤더니 공통으로 쓰이는 말은 54%가 있고 남한에서만 쓰이는 올림말을 새롭게 올리는 단어가 36%, 북한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올림말을 10% 정도 수록해서 총 30만 7천 개의 단어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전만을 위한 그 표기 형태, 즉 문법 형태를 약속을 해서 여러 회의를 통해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채택을 한 문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그리고 이 선정된 단어를 남과 북이 동일하게 분량을 나누어서 집필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어인은 이때 세어인은 그 지역어 사투리 또는 새롭게 생성된 신조어를 들 수 있는데요. 각각 남북이 각각 따로 조사를 하여서 공동회의 때 서로 협의하고 보완하고 수정 집필하는 형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 5차례 정도 교차 검토해서 최종 합의하는 단어에 대해서 올림말을 합의했다, 어휘를 합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총 30만 7천 개 중에 현재까지 05년부터 현재까지 합의된 올림말은 12만 5천 개고, 즉 30%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요. 70%에 해당하는 18만 2천 개는 향후에 공동회의가 재개되거나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만날 수 있을 때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올림말을 최종적으로 사전에 수록하기 직전 상태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남북한이 서로 교차 검토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남북에서 각각 그 분기별로 집필한 원고를 회의를 통해서 각각 집필한 원고를 교환해서 검토안을 작성을 하고, 또한 같은 그 3명에서 5명 정도 한 조로 짜서, 즉 7개 조에서 8개 조로 짜서 각 회의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7박 8일 동안 논의를 해서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선정한 단어에 대해서 수정, 보완, 검토, 보류 이런 형식으로 단어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하나의 단어가 사전에 수록되는 그 최종 상태까지 합의되기까지 총 그 공동회의에서 다루는 횟수는 2번 정도 두 번 정도의 합의를 거쳐야지만 하나의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만들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미 다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남한이 단독으로 사전을 만들거나 북이 단독으로 만들 경우에는 뭐 합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 작업에 전문가 중심으로 작업을 하면 되지만, 저희의 그 결해말 큰사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 합의해서 남북의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이나 통합대회 사전을 만드라는 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도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치열하게 전문가들끼리 언어학자분끼리 치열하게 논의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사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들이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10년 동안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냥 손 놓고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안 한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회의를 할 때보다 회의를 안 할 때가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남북 교류 특성상 갑자기 언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회의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떤 편찬 성과를 국민들에게 꾸준히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동안 성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생활영어 총서를 발간한다든지 지금처럼 이런 그동안의 그 남북 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제본을 제작해서 갑자기 재개될 그 공동회의 때 이 가제본을 가지고 여기서 이 기억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고 어떤 특정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 안 된 내용을 중심으로 회의를 할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본 상태로 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10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존의 사전이 국어 사전이 많고 뭐 네이버 사전까지 있는데 왜 그 기존 사전과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분단 이후에 남북이 최초로 만들고 있는 사전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한 이 사전은 기존과 달리 새롭게 생성된 어떤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상세하게 뜻풀이를 하고 있는 사전이고, 그리고 또한 이 사전은 남북 모두 저희가 초반에 그 합의 요강이라든지 그 합의 지침을 만들거나 작업 지침을 올림말 선정 지침을 만들 때 적어도 이 사전에 있어서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해석 풀이 가치를 배제해서 빈도수가 높은 일상생활 용어 중심, 물론 일상생활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문 용어를 포함해서 수록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에서는 도련님, 서방님으로 불리는 이런 뜻풀이가 북에서는 주로 시동생을 적은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풀이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저희가 기존 사전에서는 단어의 뜻풀이 중심으로만 쓰인다면은 저희는 이 단어를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작품을 예시를 들어서 즉 이 용례라고 하는데요. 용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작품 속에 흰 머리 수건에서 이 적은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 사전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담도 마찬가지인데요. 결론은 똑같이 덕담을 남이 잘 되기를 비는 말로도 쓰지만 북에서는 주로 남에서 말하는 입담이라는 풀이로 북에서는 아유 저 친구 덕담이 좋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즉 사람을 사로잡거나 휘어잡는 말솜씨, 남으로 치면 입담으로 쓰이는 용어가 북에서는 덕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풀이를 보면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어떠한 문법적인 규범이나 정책을 반영한 사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이렇게 남과 북의 문화 흐름이나 문화 차이를 알 수 있는 언어 유사안으로서 내용을 고스란히 사전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남과 북의 언어 사용의 차이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대로 펼쳐내서 남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고 북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상세히 풀이를 해줌으로써 어떤 남북의 언어 유산 사전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남북의 통합 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 언어뿐만이 아니라 해외 동포 즉 고려말이라든지 해외 동포의 지역어를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 포럼을 통해서도 저희가 소멸해가는 언어를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방언 같은 경우는 남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중심이라면 북에서는 평안도 함경도 중심으로 방언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전을 만들려고 이렇게 자모 배열 순서나 자모의 이름을 살펴봤더니 남과 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남측과 북측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자모의 이름 같은 경우도 남측과 북측이 기역, 디귿, 시옷에 있어서는 북에서는 기읒, 디귿, 시읒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남북 모두 모음이 몇 개일까요? 사실 한글에서 모음은 10개입니다. 그런데 아랍어는 모음이 3개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의 경우 모음이 5개인데요. 물론 이 모음이 적다고 해서 언어가 온전치 않다라는 뜻은 아닌데요. 제가 이번에 이 자모 순서나 자모의 이름을 보다 보니까 로만 야콥슨이라는 언어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모음이 아, 이,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쉽게 저희가 아이유라고 외우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가 습득하는 모음이 아이유라면 언어를 상실하거나 소멸하는, 즉 실어증, 언어를 잃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모음이 이, 유, 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음이 10개지만 아랍어가 3개라면 아랍어의 3개는 뭐겠습니까? 아, 이, 유입니다. 그만큼 모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모음은 이 3개인데요. 아이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회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05년부터 2010년까지 20차례의 공동회의를 했고, 13년에서 14년 5번의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4년에 갔을 때 평양 거리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평양 거리에서 그 거리의 간판을 보면서 이름이 좀 정겹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만수교 청량음료점이나 서평양 국수집은 모두 제가 북에서 평양에서 직접 목격한 간판 이름이고요. 여기서 북한 언어 특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북한의 언어는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쉽게, 즉 북에서의 교양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즉 유식하다라는 언어라는 것은 거창한 언어나 전문 용어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와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올바른 말을 사용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직관적인 화법을 쓰고 직관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교양 있는 언어로 보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만수교 청량음료점은 음료수와 맥주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담도 보면 남북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소애기의 경일기를 북에서는 개구리 대가리의 찬물기연기라고 부르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를 북에서는 고인물도 밟으면 솟구친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이 속담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표현을 북에서는 삶은 개도 다리를 묶어놓고 먹으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이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속담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이 속담 차이도 있지만 저희가 소통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북에서 오신 탈북민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남한에서 탈북민하고 소통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발음, 억양, 표현, 어휘 차이도 있지만 화법 차이도 남북한은 큽니다. 즉 남은 직접 화법을 쓰지 않고 간접 화법을 쓴다면 북에서는 주로 직접 화법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하거나 어떤 대화 에티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소통할 때 조금 의사소통에서의 갈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에둘러서 그것을 예의라고 생각해서 에둘러서 표현하는 간접 화법을 선호한다면 북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인사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많이 아시다시피 다음에 밥 먹어요. 그렇게 우리가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지만 북에서는 북에서 오신 분이나 북에서는 다음에 꼭 밥을 먹어야 된다. 그 약속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이 바로 간접 화법과 직접 화법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영화를 전공하는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영화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영화 제작사에서 본인한테 그 배역 제안을 북한 함경북도 지역어를 쓰는 탈북민을 그 배역을 맡겼는데요. 이 대본을 이 검은색 부분이 영화사에서 준 북한 그러니까 대사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연기를 하라는 후배한테 준 대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대본을 부탁을 받고 북에서 오신 함경북도에서 오신 그 분한테 대본을 좀 고쳐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오디션 대본을. 그랬더니 그 탈북민이 이 옆에 가로로 쳐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문장을 다 고쳐주셨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게 이 대본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기대봐요 하면 보 아니면 기대봐. 누가 알아봐줘요 하면 알아봐줘. 이런 식으로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남북한이 66%가 사전에 공통적으로 쓰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대화할 때 물론 크지는 않지만 이 대화하는 한 문장에서 용어를 하나 모른다거나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에 그런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본을 통해서도 실제로 제가 탈북민에게 받은 이 대본을 보고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뒤에 화면에도 보시면 크지 않습니다. 그 대본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구상에 언어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언어가 7,164개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한국에서의 언어는 몇 개로 인정이 됐을까요?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제주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는 통역이 필요할 정도, 즉 의사소통이 방해될 정도의 이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로 보는 것이고요. 한국어와 제주어를 따로 넣은 것은 제주 방언은 저희 정말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언어 기구에 세계 언어를 등재하는 그 기준에서는 오히려 제주어와 한국어를 전혀 다른 언어로 보고 있다. 그래서 7,164개 언어 중에 한국에 2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통일을 준비하는 결의말 큰사전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사업에 06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그 장기 근속자로서 특히 이 문화교류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저희 문화교류 사업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국책 사업으로서 매년 정부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07년에 법을 제정한 이후에 3번의 연장을 거쳐서 28년까지 이어질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성과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어떤 기금을 받는 것만큼 공적 책임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그 사업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어떤 확장이라든지 독자적인 출구를 모색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특히 지금같이 출구가 막힌 상태에서는 인적 구조와 예산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교류 협력 사업 자체가 워낙에 장기화된 상태로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약간의 의욕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게 의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이 저희 단체는 타 단체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민족의 공통성을 이야기할 때 언어와 문화적인 공통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어의
그 언어 콘텐츠에 대해서 꾸준히 그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남북 사업이 고착되어 있을 때 우리가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어떤 가변적인 상황과 대처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임하는 자세나 또는 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에 보시면 초반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민족 동질성 가치라든지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 결의, 즉 민족을 강조하고 결의어를 한 반면에 현재는 여러 MZ세대나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남과 북이 사업을 할 때 좀 설득력 있고 여러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공공이익을 가장 줄 수 있는 것이 통일 통합 이후에 남북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교육사전으로도 쓸 수 있고 통일준비사전으로 쓸 수도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으로 경제, 사회, 문화 부분 전체적인 분야의 모든 영역의 통합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이 사전을 통해서 남북을 잇고 그리고 통일 시대에서도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전으로서의 가치가 최근에 부각됨으로써 MZ 세대들에게도 공공이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 사전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는 사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단어에 수록된 단어 중에 보면은 물꼬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남북 교류 사업의 물꼬를 틀 사업으로 결해말 큰 사전과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교류 사업의 물꼬를 틀 때는 항상 결해말 큰 사전이 먼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물꼬의 사전적 정의는 논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이다 라는 풀이가 있고, 두 번째 풀이를 보면 어떤 일의 시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데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다라는 예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저희가 사전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 두 번째 풀이에서 사전 뜻풀이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결해말 큰 사전이 뜨다라고 풀이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